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박수인 교수님 연구실 임영욱 석사과정입니다. 저는 3월 인터넷을 위한 협업형 자격 증명에 관해 논문 리뷰 진행하고 이에 관해 간략한 저의 연구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컴퓨터 네트워크스라는 저널에 실린 SCI 논문이고 핵심 키워드로는 SSI, 즉 Self-Sovereign Identity, 그 다음 Verifiable Credentials, Collaborative Credentials이 있습니다. 연구 배경 및 문제점입니다. 현 논문의 문제점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IoT 확산과 기존 SSI 모델의 한계입니다. IoT 기기는 2025년 750억 개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IoT 환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존재하는데 디바이스가 제각기 다른 제조사 프로토콜 보안 수준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저사양이라서 기존 SSI VC가 구현이 어려워서 Verifiable Credential이 구현이 어려워서 하나의 서비스 요구사항이 여러 디바이스의 협업 결과를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면 바람 센서, 조도 센서, 타이머가 함께 작동해야 정상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기존 SSI는 한 명이 한 개의 크레덴셜로 단일 주장하는 증명을 하는 방식이므로 여러 객체가 협업해서 하나의 조건을 망조시키는 그룹 증명은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IoT 확산과 기존 SSI 모델의 한계에 대부분 저사양이어서 기존 SSI와 Verifiable Credential이 구현이 어렵다 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더 파고들어서 네 가지 부분을 좀 더 문제점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원 제약이 있는데 IoT 기기들은 CPU, 램, 저장 공간, 배터리 용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SSI 시스템은 암호화 서명, DID 문서 관리, 블록체인 상의 Verifiable Data Registry, VDR, 접근 등의 연산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런 연산은 상당한 연산 비용과 메모리 자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사양 장비에서는 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어렵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통신 복잡도입니다. SSI의 기본 요소인 DID 교환, 위치 발급, 검증 과정은 다수의 메시지 교환 및 암호학적 검증 절차를 포함해야 합니다. 논문은 IoT 환경에서는 네트워크가 불안정하거나 대역폭이 낮기 때문에 이런 프로토콜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종 환경 문제도 있습니다. IoT 디바이스들은 서로 다른 제조사 프로토콜 네트워크 스택을 사용하고 있어서 SSI 표준은 주로 웹 및 서버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어 이런 이질적인 환경에는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협업 요구가 필요한데 IoT 환경에서는 장치 간의 협업이 필요하지만 표준 SSI는 단일 엔티티의 정적 자격 증명만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업 기반의 실시간 검증을 처리하기는 부적합함을 논문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해결 방식의 문제점을 보자면 기존의 접근법으로는 베리파이어가 모든 IoT 장치를 직접 폴링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랬을 때 가지는 문제점은 다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확정성 문제는 디바이스 수가 많아지면 매번 모든 디바이스를 폴링할 수 없다는 문제이고 프라이버시 침해는 베리파이가 디바이스 목록을 모두 알게 된다는 점 그리고 에이스 컨디션은 각 디바이스의 상태가 실시간으로 변하므로 일관된 상태 확보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적 그룹 불가인데 교체, 추가, 삭제된 디바이스를 즉시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으로 이 모든 것을 통틀어 그룹 기반 협업을 표준 SSI 흐름만으로는 지원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관련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논문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 배치 사이즈, 이 그룹 위치를 한 번에 다루는 논문은 없나 찾아보았고, 그래서 총 3개의 논문을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IoT 그룹 membership management using decentralized identifiers and verified credentials인데, 이 논문은 그룹 자체에 DID를 부여하고 각 디바이스에게 그 그룹에 속해 있다는 그룹 멤버십 위치를 발급해서 verify는 이 디바이스가 이 그룹에 속해 있나만 확인하면 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어떻게 실제로는 여러 VC를 물리적으로 하나로 배치 패키징하는 것이 아니고 그룹 DID와 각 멤버에게 발급된 멤버십 VC 구조로 이 세트 전체가 하나의 그룹을 의미한다는 논리적 프로토콜 레벨의 그룹핑만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이에 관한 좀 아쉬움이 있었고, 그리고 특징은 COAP 기반 프로토콜에서 그룹 토큰 권한을 관리하기 위한 비시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Assess with Fast Batch Verify for Anonymous Credentials인데, 이 두 번째 논문은 아이디어가 사용자에게 여러 개의 그 접근권을 주고 이걸 한 번에 검증해도 비싼 연산 비용이 선택된 권한 개수와 무관되게 거의 상수화되도록 설계하는 건데, 여기에서의 그 배치 그룹의 의미는 이 그룹은 VC를 한 번에 검증하는 의미에 가깝고, 여러 사용자가 협업한 그룹이 아니라 한 사용자의 여러 권한 묶음을 배치로 보자는 관점에서 특징은 익명성을 유지하면서도 배치 베리파이케이션, 빠른 리보케이션 체크까지 고려한 암호 프로토콜의 레벨을 설계를 해서 W3C 스택은 아니지만 여러 크레딧을 한꺼번에 다루는 전형적인 선행 연구라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논문은 An Anonymous Credential System Based on Batch Partial Blind Signature and Polymath인데, 이게 Batch Partial Blind Signature를 이용해서 여러 크레덴셜을 한 번에 발급 처리할 수 있게 하고 JK 스나크를 써서 Selective Disclosure에다가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AC 시스템을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배치 그룹의 의미는 여러 크레덴셜을 배치 발급하고 그 위에서 일괄적으로 증명 검증하는 효율성에 초점을 두어서, 역시 여러 사용자가 협업한 그룹이라기보다는 동일 유사한 속성 세트의 크레덴셜을 한 번에 처리하는 관점으로, 특징은 배치 인슈런스, 배치 펄셔 블라인드 시그너처, JK 스나크 결합으로 발급자, 검증자 모두에게 효율적이지만 이 논문 또한 두 번째 논문처럼 W3C 레벨보다는 암호 설계에 좀 가까운 연구에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선 세 개의 논문과 본 논문을 비교하는 표를 작성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논문은 크레덴셜 타입이 W3C BC 기반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논문은 유사성이 많아서 한 번에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논문은 AC 계열이고 자체 포맷을 하고 있으며, 본 논문은 마찬가지로 W3C BC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의 의미를 좀 봐야 되는데, 첫 번째 논문은 이 디바이스는 이 그룹에 속해 있다는 이런 명시적인 것만 보고 있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논문은 여러 권한 미시를 한 번에 처리하자라는 의미가 있었지만, 본 논문은 이 여러 참여자의 서로 다른 능력을 하나로 합쳐서 하나의 그룹 능력을 표현하자는 점에서 좀 특이성이 있었고, 그다음 동적성으로 봤을 때는 모든 새 논문 다 없었지만 본 논문만 동적으로 그룹의 재구성이 가능했습니다. 배치의 사이즈, 배치 그룹의 쓰임을 봐야 되는데, 첫 번째 논문은 말씀드렸듯이 논리적 그룹핑에 관해 있었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논문은 성능 최적화용이었습니다. 본 논문은 여러 VC들을 하나의 CC로 묶어 베리파이의 단일 VP로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논문의 접근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llaborative Credential CC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VC는 기존 W3C VC 구조와 동일해서 메타데이터 클레임스 프루프를 명시해 놓는데, 메타데이터는 발행자, 유효기간을 뜻하고 클레임스는 주체의 속성, 그리고 프루프는 서명 검증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CC 안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여자들이 서로 발행한 VC와 외부 인증기관이 발행한 VC, 그리고 딜리게이티드 크레덴셜과 다른 CC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액터의 SSI 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티파이케이션 엔티티는 그 이슈어 역할로서 센서 인증, 등급 인증 등을 발행을 하고, 그룹 멤버는 홀더 이슈어 SSI 롤로 각자 자신의 정보를 VC를 제공하고, 코디네이터는 홀더 베리파이 딜리게이트 용으로 그룹 VC를 수집, 검증, 조합하여 CC를 구성하는 역할입니다. 베리파이는 말 그대로 베리파이로 서비스 제공자를 이해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가 코디네이터로 전달되는 그룹 요건 조건 JSON 파일입니다. 해당 파일과 같고 verify가 필요한 능력을 정형화된 정책으로 전달을 하는데 코디네이터가 이 조건을 충족하는 디바이스 집합을 그룹으로 구성합니다. 이 그룹 위치들을 조합해서 CC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CC의 라이프 사이클은 총 이렇게 5단계로 이루어졌는데 처음에 initialization이라고 모든 참여자가 일단 DID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생성한 후에 presentation request라고 verify가 코디네이터에 CS를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collaborative phase에서 디바이스를 발견하고 그다음 DID com을 기반 연결한 다음에 선출 알고리즘으로 메시를 수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가 verify가 VP를 제출하면 마지막으로 리버케이션 단계로 멤버 이탈, 인증기관의 위치폐기, 보안사고 발생을 토대로 즉시 CC를 무효화하고 있습니다. CC의 그 라이프 사이클의 단계별 시퀀스를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는 것인데요. 첫 번째 제시 요청 단계가 있습니다. 그룹 멤버 중 어떤 디바이스가 먼저 서비스 요청을 보내면 그 디바이스는 이니셜 코디네이터 역할을 자동으로 맡습니다. 예를 들면 바다 센서가 응급센터에 데이터 요청을 보내면 초기 코디네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verify가 이니셜 코디네이터에 그 프레젠테이션 리퀘스트를 보내는 건데 여기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CS라고 이 코디네이션 스페시피케이션 명시사항이 필요한데 그룹이 충족해야 될 요구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뭐 IP68 타입 센서 하나 필요하다 뭐 이런 거 JKP 유지 보수 JKP 수출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사항을 포함을 하는 거고 이 단계가 그룹 협업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번째는 콜라보레이션 페이스 협업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옵셔널 항목과 크레덴셜 익스체인지 두 파트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옵셔널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이 정적이지 않고 동적이라면 코디네이터는 그룹 멤버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발견 단계에서는 코디네이터는 브로드캐스트, 멀티캐스트 또는 마켓플레이스 등을 통해서 조건을 만족할 가능성이 있는 후보 디바이스를 여러 개를 탐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보드 단계에서 이 발견된 후보들이 CS 조건을 읽고 참여할지 말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참여할지가 판단이 되면 서로 DID-COM으로 초대 메시지를 교환하고 CS가 베이스 64로 포함이 되면 이제 참여 조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디바이스는 코디네이터와 원바이1 채널을 설정하게 됩니다. 사용자 선출을 해야 됩니다. 초기 코디네이터가 적합하지 않거나 CS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룹은 새로운 코디네이터를 선출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동적인 부분인데 TPO 기반을 통해서 혹은 리소스 기반을 통해서 이 단계는 일부 협업 시나리오에서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 코디네이터가 다시 만들어지면 베리파이한테 내가 새로운 코디네이터라는 것을 알립니다. 알려서 그룹의 엔드포인트를 갱신하게 됩니다. 익스체인지 파트입니다. 자격 증명 교환 단계인데 이제 새로운 코디네이터가 CS 조건에 따라 그룹 멤버에게 필요한 VC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룹 멤버들에게 VC 보내주세요라고 말을 하는 건데 이에 CS에 정의된 속성은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인텐스 타임 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각 멤버에게 필요한 VC 요청을 보냅니다. 그룹 멤버는 코디네이터에 issue verifiable credential을 요청을 하게 되고 만약 위임이 필요한 경우 프로벤스 프로세스에 대한 포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멤버는 자신이 가진 인증 정보를 코디네이터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검증 단계입니다. Verify는 BP 검증을 수행해야 합니다. 정확히 말을 하자면 코디네이터가 멤버들에게 올바른 위임 권한을 받았는지, 각 BC가 신뢰할 수 있는 이슈에 의해 서명이 되었는지, JKP가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지, 전체 CC가 CS 요구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검증을 한 후에 모든 조건이 충족하면 그룹 전체에 대한 신뢰가 확립이 됩니다. 검증 단계입니다. 구현 환경은 다음과 같고 하이퍼레즈 인디가 아니라 에리어스 기반을 에이전트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딜리게이션 기능을 추가하고 컨트롤러는 IoT 디바이스에서 실행이 되었고 에이전트는 서버에서 실행이 되었습니다. DID-COM 기반으로 온보딩을 하였고 CS 기반 그룹을 매칭을 하였습니다.
또한 윈드 센서와 타이드 센서 오퍼레이터 인텔리전트 타이머를 조합을 하였고, 베리파인 이 4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지만 확인하고 누가 어떤 클레임을 제공했는지는 모르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프라이버시는 달성하였고 성능 평가는 CC 생성 및 VP 생성 시간이 IoT 실시간 요구 사항 내에서 종작하는지를 평가하였습니다. 딜리게이션 검증 비용이 존재하지만 허용 범위를 두었고 디바이스 수 증가 시에 코디네이트 오버헤드도 증가하여 향후 최적화가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론 및 향후 연구입니다. 연구 결론으로 따지면 CC는 IoT에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동적 협업 기반 증명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기존 SSI 표준을 확장하여 실용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되 에리어스 인디 기반 실제 구현 가능성을 확인해야 되고 다양한 IoT 산업 스마트 시티 자동차 환경 시스템에 적용 가능함을 보였습니다. 즉 협업 기반 SSI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선도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연구 방향입니다. 총 5가지로 간략하게 어, 정리해 보았는데요. 일단 코디네이터 신뢰 모델이 강화가 필요한다고 봤고 또 딜리게이션 스킨 문제에서 LAS 딜리게이션은 JKP가 불가합니다. JKP가 기반으로 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봤고 스케일러빌리티 확장성 문제는 항상 뜨고 있어서 이 문제도 계속 고려해야 될 문제로 보았습니다. CC 표준화 필요성도 보았습니다. W3C 표준의 이런 그룹 베이스 크레덴셜 추가 가능성을 보고 배치 그룹에 관해서 논문을 더 찾아보고 연구해 봐야 되는 필요성을 느꼈고 CC 자동 제공성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장치 교체 추가 삭제가 어디까지가 대응이 되는지를 보도록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